한서진은 51세였다. 남편 김민수와 함께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불타오르던 열정이 언제였는지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는 조용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가는 말도 드물었다. 습관과 침묵만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아들 김태현과 김민재는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지만 그는 종종 유리상자 안에 갇힌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반년 전 서진과 민수는 수지구 신도시의 대로변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고 환한 공간이었지만 너무 넓고 텅 빈 그 집은 마치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민수는 여전히 일에 파묻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그는 점점 소파의 일부가 된 듯했다.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는 그를 볼 때면 서진은 남편이 자신을 여성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쓰라렸다. 여름에도 서진은 사랑하는 연베이지색 보트넥 원피스를 입고 얇은 허리끈으로 허리를 감쌌지만 민수는 그녀의 옷차림도 심지어 그녀의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봄이 지나고 서진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적어도 자신의 몸이라도 다시 깨워야 했다. 집 근처 수지구 신도시 중심가에 새로 문을 연 피트니스 센터가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이 뻥 뚫린 깨끗한 곳이었다. 월요일 아침, 서진은 간단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그곳을 찾았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에 약간 부끄러웠지만 놀랍게도 40대 이상 여성들이 꽤 많았다. 그들은 모두 깔끔하고 건강하며 여전히 살아있음을 갈망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2주가 지나자 서진은 완전히 적응했다.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요가를 조금 하고 샤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옆 기구에 한 남자가 앉았다.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혹시 24동에 사시죠? 저는 25동에 사는 이도윤입니다. 우리 이웃이네요. 서진은 순간 얼어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56세인 도윤은 검은 티셔츠에 연한 회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은빛이 섞인 짙은 머리카락과 탄탄한 팔 근육이 눈에 띄었다. 그의 미소는 부담스럽지 않고 인간미가 넘쳤다. 경청하는 법을 아는 남자였다. 그날 이후로 서진과 도윤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점점 더 자주 마주쳤다. 때로는 탈의실 근처에서, 때로는 함께 몸을 푸는 시간에. 도윤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했고 아내는 다른 지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서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다. 3주가 지나자 도윤은 말했다. 운동 끝나고 기분 좋으면 근처 카페에서 라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서진은 왠지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했다. 목요일에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서진을 기다렸다. 서진은 밝은 색 원피스에 허리띠를 메고 낮은 굽 구두를 신었다. 마치 데이트 같았지만 고백은 없었다. 저는 10년 넘게 남자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서진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여자를 만난 지 오래됐어요. 도윤이 조용히 웃었다. 2시간 가까이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도윤은 눈을 보고 귀 기울이며 조용히 웃었다. 작별 인사에 그는 말했다. 서진 씨, 당신은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요즘은 정말 드문 분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의 뺨은 뜨거웠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자신을 저성으로 봐주었다는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차를 마시자고 했다. 서진은 승낙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들은 차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마치 깨질 듯한 도자기처럼 연약했다. 금이 가긴 했지만 아직은 쓸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윤이 물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속상한 게 뭐예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 부재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대신 말했다. 그가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날 밤, 서진은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귀걸이를 빼고 자신을 바라봤다.
거울 속 여자는 늙거나 지치거나 부서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 깨워주길 기다리는 여성이었다. 그 봄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오트밀을 끓이고 셔츠를 다리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서진의 내면은 움직였다. 거의 1년 가까이 먼지 쌓인 향수를 다시 뿌리고 예전에 유럽 여행 때 산 호박 귀걸이를 꺼내 착용했다. 도윤은 한 번도 과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과 목소리, 매력은 마치 부드러운 비단처럼 외로움을 감쌌다. 6월 초, 도윤은 말했다. 서진 씨, 날씨 좋으면 저녁에 수지 호숫가 산책 어때요? 여름의 도시는 참 아름다우니까요. 서진은 망설였다. 저녁, 산책, 남자, 남편이 아닌 사람. 단순한 카페 차 한 잔이 아니었다. 경계의 한 걸음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했다. 좋아요. 그날 서진은 연한 회색 린넨 원피스에 얇은 허리끈을 메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살짝 말아 올리고 입술엔 은은한 광택을 더했다. 그들은 수지 호숫가를 따라 걸었고 이어서 도윤이 복원 중인 근처 공원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다가 웃고 분수대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 서진은 마치 다시 25살이 된 기분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젊은 시절, 실패한 프로젝트들, 50대가 되니 인생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끔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서진 씨는 다르게 살고 싶나요? 그는 오랫동안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던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말에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강가 벤치에 앉았고 조심스레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요. 단순한 접촉조차 나도 그래요. 그는 입맞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그저 그 손길만으로도 저녁은 완전히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불안한 마음에 잠에서 깼다.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 민수는 오늘은 늦을 거야. 파트너와 회의가 있다.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도윤은 메시지를 보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괜찮다면 또 보고 싶어요. 서진은 답장을 망설였다. 그 주 토요일, 두 사람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주쳤다. 도윤은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동 후 탈의실에서 베이지색 후드티를 걸치고 로비로 나가자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원한 음료 한 잔 할까요? 그가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건넸다. 우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할 줄 알았는데. 서진이 속삭였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하지만 원한다면 사라질게요. 안 돼, 사라지지 마요.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서진의 후드티를 살짝 끌었고 도윤은 그녀의 쇄골과 손목, 머리를 은근히 바라봤다. 서진은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머리핀을 고치고 목에 손을 댔다. 만약 내가 자유롭다면 슬로우 시티인 가평에 데려가고 싶어. 작은 도시지만 참 아름다워. 우리는 걸으며 깨를 넣은 찐빵을 먹고 물가에 앉아있을 거야.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난 데이지 무늬 원피스랑 링 귀걸이를 할게요. 도윤은 손을 내밀어 귀걸이 끝을 살짝 만졌다. 잘 어울릴 거야. 그 순간 서진은 자신이 단순히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다. 드디어 7월은 무척 더웠다. 밤에도 후덥지근해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어항처럼 고요했다. 민수는 늦게 들어오고 피곤에 찌든 채 말이 없었다. 그는 마치 가구의 일부처럼 변해 있었다. 도윤과의 만남은 달랐다.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이 그녀를 단순히 미소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감쌌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다시 욕망받고 매력적인 여성임을 기억했다. 도윤은 절대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과 제스처는 세심하고 거의 친밀했다. 어느 날 서진은 속옷 가게에서 그가 우연히 등 뒤를 만졌을 때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며 속옷을 고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도윤이 제안했다. 하루쯤은 규칙 없는 날을 보내볼까? 아무 데로나 떠나자. 어디로요? 가평 근처 호숫가에 있는 조용한 휴양지가 있어? 거의 사람이 없어.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한 어느 날, 한서진은 남편 김민수와 함께 용인 시내 중심가로 나왔다. 민수는 가끔은 같이 외출도 해야지라며 강권했다. 서진은 민트빛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귀에는 물방울 모양의 은빛 귀걸이를 달았다. 여느 때와 달리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배어나왔다. 그들의 발걸음은 도서관 근처 광장으로 향했다. 민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친구 이도윤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도윤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서진은 멀리서 도윤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짙은 눈썹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도윤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고 서진은 그 눈빛에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손길은 차갑고 무거웠다. 서진의 심장은 그 순간 갈갈이 찢기는 듯 했다. 내 남자는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저 남자에게 닿아 있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그녀를 옥죄었다. 전시회가 시작되자 도윤은 서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먼 곳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듯 했다. 서진은 민수의 손을 놓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민수의 손은 점점 더 힘을 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이를 악물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민수와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가끔 서진을 힐끔거렸고 서진은 창밖에서 부는 바람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 서진은 창문을 열고 바람에 실려오는 가을 냄새를 들이마셨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웠어.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 내일 또 봐요. 서진은 손가락이 떨리며 답장을 썼다. 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짐을 챙기며 민수에게 말했다. 이틀 동안 친구 집에 다녀올게요. 타냐가 부르더라고요. 민수는 무심히 그래라고 대답했다. 여행 계획을 묻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의 택시 안. 서진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도윤과 함께 보냈던 여름날의 기억이 손끝에서 살아 움직였다. 손가락 사이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타냐의 집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나무들이 드리운 정원, 향긋한 사과와 로즈마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곳에서 서진은 자유로웠다.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은하로 존재했다. 도윤은 연한 회색 셔츠를 입고 맨발로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온화했다. 말없이 그녀를 품에 안았다. 심장 소리가 서로의 박동과 하나가 되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윤은 천천히 서진의 옷깃을 풀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떨림이 서진의 몸을 타고 흘렀다. 그들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사랑이 차근차근 쌓여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낡은 소파에 누운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다. 도윤의 손은 서진의 등선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서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시간은 흘러갔고 서진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민수와의 삶과 도윤과의 관계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민수가 그녀가 쓴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시와 추억, 그리고 깊은 감정들이 적혀 있었다. 민수는 3일 동안 말이 없었다. 어느 저녁 서진이 설거지를 하던 중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부터였어? 그는 그 질문 뒤에 숨겨진 무게를 견뎌내려 애쓰는 듯했다. 서진은 컵을 떨어뜨렸지만 깨지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삶이 그녀를 살려주었다고 느꼈다. 미안해요. 그는 식탁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맞잡았다. 그 사람은 누구야? 이웃. 민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 이웃이야. 계획하지 않았지만 서진은 소리치고 싶었지만 대신 조용히 앉아 말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살아있음을 다시 느꼈어요. 사라진 내가 돌아왔어요. 민수는 방으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그 소리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성스러운 침묵 같았다. 그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도 말은 없었고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이 며칠 후 도윤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아, 내가 선택해야 해. 난 영원함을 바라지 않지만 이 이중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서진은 도윤의 별장 베란다에 서서 붉게 물든 가을 나무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도 지쳤어. 더 이상 거짓말하기 싫어. 오늘 민수와 이야기할 거야. 그날 저녁 서진은 부엌에서 사과 파이를 굽고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는 조용히 코트를 벗었다. 난 너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아. 존중하고 고마워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어. 난 창문 없는 상자 속에서 사는 것 같아. 숨 쉬고 싶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를 들고 와 말했다. 너 참 아름다워. 이 기록 속에서. 정말 힘들었니?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텅 비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늦었을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답을 내린 상태였다. 미안해. 이틀 후 서진은 작은 여행 가방과 코트, 귀걸이, 그리고 노트를 챙겨 집을 나섰다. 도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었다. 도윤은 저녁에 도착해 조용히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새로 빌린 시골집으로 올라갔다. 나무 냄새와 고요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도윤은 상자들을 풀고 바닥에 앉아 서진의 뺨을 살며시 만졌다. 넌 용감해. 서진은 힘들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누지 않았다. 단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몇 주 후 민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옳았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서진은 답했다. 고마워요. 나도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에요. 도윤과의 관계는 전형적인 로맨틱 드라마와 달랐다. 싸우고 화해하고 일상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갔다. 도윤이 물었다. 만약 민수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미소 지었다. 어제 달력에 한 장을 다시 붙인다고 해서 그날이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입맞춤하며 말했다. 그래도 삶은 고든 길이 아니야. 몇 달 후 도윤은 민스크로 1년간 프로젝트를 맡아 떠나야 했다. 서진은 그곳에 갈 수 없었다. 일터와 계약, 익숙한 리듬이 있었다. 기차역에서 그들은 작별을 나눴다. 도윤은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약속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리고 다시 기차에서 누군가가 너를 그토록 바라본다면 다가가. 만약 그게 너가 아니라면 나를 기억하고 후회하지 마. 도윤은 떠났다. 서진은 자신과 함께 남았다. 따뜻한 코트, 귀걸이, 물방울, 그리고 노트 한 권.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깨어났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의 삶을 자지 않는다. 끝. 가을의 쓸쓸한 바람이 창문을 스치던 어느 저녁, 한서진은 낯선 문자 하나를 받았다. 번호도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메시지는 단순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문장 하나였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여러 번 바라보며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의 손길일까 고민했다. 그날 밤 서진은 꿈속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살던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집으로 돌아갔다. 낡은 나무 마루 위를 맨발로 걷던 그녀는 문득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도윤과 닮았지만 어딘가 달랐다. 그는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서진아, 이 길을 따라오면 너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어. 눈을 뜬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일기를 펼쳤다. 페이지마다 자신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헤매었는지를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도윤이었다. 내일 저녁 강릉에서 만날래? 바다 바람이 널 기다리고 있어. 서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다. 강릉, 새로운 시작.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녀는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응. 갈게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진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은 또 한 번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딘가 먼 곳에서 누군가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서진아. 어둠 속에서 번지는 미스터리한 속삭임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상의 비밀과 갈등을 품고 있음을 암시했다.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녀가 맞닥뜨릴 진실은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 나뉜다. 한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서막을 맞이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한서진은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눈발과 함께 그녀의 마음도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흔들렸다. 도윤과의 약속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그녀가 온전히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강릉역에 도착한 서진은 차가운 바닷바람에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연한 회색 코트에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목에는 도윤이 선물한 따뜻한 스카프를 둘렀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다. 도윤은 역 앞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검은 터틀넥에 깔끔한 코트를 걸쳤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상처도 엿보였다. 왔구나. 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바다를 향해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고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서진아, 내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어. 하지만 이번엔 우리 둘 다 달라져야 해.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변해야 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내 삶을 살아야 해요. 그들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나가던 행인이 얼떨결에 서진의 발끝에 걸려 넘어졌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강릉의 파도보다 더 거칠었네요. 라며 민망한 웃음을 지었다. 서진과 도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감이 한층 풀렸다. 역시 인생은 뜻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야. 도윤이 농담을 던졌다. 서진도 웃으며 답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날 밤 그들은 강릉의 한 작은 펜션에서 머물렀다. 서진은 은은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심플했지만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녀의 우아함을 강조했다. 도윤은 짙은 남색 셔츠에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말없이도 모든 감정을 나누는 듯했다.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민수의 이름이 떴다. 손가락이 망설였지만 곧 메시지를 눌렀다. 잘 지내고 있나요? 나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답장은 곧 도착했다. 서진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서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다. 복잡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흐르고 말았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바다의 저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서진을 향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서진과 도윤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운명의 실타래는 더욱 깊고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강릉의 어느 이른 아침, 한서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윤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삶은 한층 복잡해졌고 동시에 새로운 빛을 찾았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어둠도 함께 도사리고 있었다. 서진은 펜션의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입은 옅은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는 부드럽게 몸을 감싸며 허리선은 살짝 들어가 있었다. 하늘거리는 검은 레이스 스커트는 그녀의 다리를 은근히 드러냈고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 스틸레토 힐이 반짝였다. 목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손목에는 클래식한 골드 시계가 조용히 시간을 알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한층 깊어졌고 입술에는 연한 장밋빛 립글로스가 자연스럽게 빛났다. 도윤은 검은색 터틀넥에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치고 시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결단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서진아, 오늘 밤이 중요해.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거야.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나 자신과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들은 작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가 자리가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식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와 희망, 두려움과 기대를 털어놓으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도윤은 가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고 서진은 그 손길에 힘을 얻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섰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서진과 도윤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군요. 서진 씨, 도윤 씨. 서진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바로 민수였다. 그녀의 남편이 예기치 않게 강릉까지 찾아온 것이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도윤은 긴장한 기색 없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 씨를 괴롭히는 건 이제 그만두시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괴롭힘. 그보다는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서진은 두 남자의 시선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촛불이 갑자기 꺼지며 식당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서진은 손을 꼭 쥐고 두 남자와 함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는 미스터리와 갈등, 그리고 감춰진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 민수가 강릉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한서진의 인생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사랑일까? 아니면 치명적인 배신일까? 모든 것은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이다.